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까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블록 타임제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탐구해보고 또 모든 별로도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의 지식을 쑥쑥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트북으로 다음처럼 여러분들 스마트 TV에 보면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이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가 알파, 베타다? 이게 무슨 뜻이었지?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탐구 쑥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오늘 배울 것은 2차 부등식인데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발표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은영이가 선생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해줬어요. 좋아요. 자, 인영이가 얘기해 주기를 2차 함수 다음과 x축의 교점의 좌표는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와 같다라고 해주었어요. 아, 그러면 윤영이가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같으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다 라는 말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도 똑같이 알파와 베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확인했었죠? 네, 형주. 선생님,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주었어요. 아, 좋습니다. 맞아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따라서 이것의 부호에 따라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판별식이 그렇죠. 0보다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아,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 주었는데 2차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선생님이 A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여 볼 건데 먼저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자, 여러분 2차 부등식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것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왼쪽을 가지고 2차 함수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우변을 y는 0이다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둘 다 표현해 준다면 이 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에 종원이가 지금 씩씩하게 발표를 해줬는데 선생님 지금 보니까 이 해 구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부분의 x좌표를
x의 값의 범위요. 좋습니다. 부등식이니까 x 값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종원이가 추측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종원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줬거든요. 종원이가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어떤 걸까요? 종원이가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x축을 우리가 직선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랑 같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저는 y는 0보다 크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지금 종원이가 얘기해 준 것을 토대로 선생님이 한번 우리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를 간단하게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한다면 잘 얘기해 주었어요.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것의 해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종원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즉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y가 0보다 큰 x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지금 뒤에도 잘 보이죠? 네, 잘 보인다고 하니까 선생님 아래에 적어줄게요. 결의가 선생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큼을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선생님이 이번엔 A 슬라이드 바꿔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친구 있을까요? 좋아요. 지연이가 선생님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다음처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음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와서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면서 2차 부등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번에는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함께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디벗 다 가지고 있나요? 좋아요. 디벗 작동 다 될까요? 알지오메스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들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디벗을 이용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듣고 한번 모든별로 해보도록 합니다. a가 0보다 클 때 여러분들 먼저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하면 A, B, C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우리는 A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 B는 그대로 두고 C 값을 한번 변화시켜 볼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X축과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면 방금 복습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0보다 크게 되겠고 한 점에서만 만나면 D는 0이 되겠고 또 우리가 C값을 막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위로 떠 있는 그림에서는 D가 그렇죠. 0보다 작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C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한번 표를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표를 채우는데 범위마다 모두먼들이 하나씩 맡아서 모두먼들에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한번 우리 함께 여러분들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선모둠에 현주는 선생님 제가 맡은 0보다 크다를 다 해결했어요 라고 해주었는데
현주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해수기도 도와주면서 서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두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표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1모듬이 선생님 저희 모듬이 먼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1모듬은 기억에 대해서 발표해 준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기억에서 D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좋아요. D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C를 변화시켜 보니까 C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선생님 찾을 수 있었어요. C가 소문자니까 선생님이 작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결을 하는데 좋아요. 자, 지금 선영이가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저는 처음에 기억이 다음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지혜가 선생님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x축과 교점에 x좌표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옆에 있던 지혜가 얘기해 주었어요. 이 사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선영이가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잘 발견해 주었는데요. 1모듬이 서로 이야기하던 중에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도 포함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요. 선생님 다음처럼 식을 수정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답이 나왔을까요? 좋아요. 1모듬이 지금 옳은 답을 잘 구해 주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발표해 줄 모듬이 있을까요? 네, 뒤에 있는 우리 5모듬이 발표해 준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는 니은하고 디귿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지금 5모듬이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 0보다 큰 해는 선생님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선생님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위에 x축 위에 있으니까 해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5모듬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지금 이 5모듬이 해준 니은과 디귿은 판별식이 그렇죠 0인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x는 알파라고 만약에 근을 표시하게 된다면 x가 알파일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선생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이기 때문에 y의 값은 0이 된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를 대입하게 된다면 이 y의 값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라고 해줬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대입하게 된다면 정확히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니은에서 잠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럼 5모듬이 한번 수정해 줄까요? 선생님 지금 그래프가 그냥 x축 위에 있어서 모든 실수인 줄 알았는데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0인 경우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알파를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5모듬 좋아요. 자, 그래서 니은의 답은 선생님 x는 알파인 경우는 y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얘기해준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디귿도 수정을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디귿은 그래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x는 알파인 경우에 대해서는 선생님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답을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얘기해 주었어요. 자, 5모듬이 지금 정답을 다시 한번 잘 수정해서 구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3모듬이 마지막으로 리을을 발표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자, 3모듬이 리을을 해결했는데 선생님 지금 5모듬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산모듬이 지금 미러링 해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C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선생님 이 리을에 들어갈 말은 모든 실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응용 쑥쑥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 자 마지막 우리 문제를 보면 2차 부등식의 답이 모든 실수다 라고 할 때 이 상수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자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생각해볼 시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고 우리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7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7분이면 충분할까요? 좋습니다. 자, 시작!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 우리 미주가 선생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어서 선생님이 도와줄 게 있나 해서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상수항을 네모 대신 문자로 표현한다면 K로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상수항을 K로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게 하려면 양변에 좋아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아까 알지오메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입력해 봐서 K의 값을 슬라이드로 움직여 가면서 어떤 경우에 답이 모든 실수가 나올지 생각해 볼까요? 자, 미주가 이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다 해결됐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선주가 선생님 제가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었어요. 우리 선주가 어떻게 풀었는지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선주는 맨 처음에 상수항을 K라고 놓고 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주는 처음에 다음처럼 표현을 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주었더니 다음처럼 구등호의 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선주가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아까 해결했던 것 중에서 우리 산모듬이 했던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죠? 선주가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x축이 있으면 지금 아래로 블록한 함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선주가 좋은 아이디어를 써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썼더니 자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썼더니 D는 9 더하기 8K가 나와서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지금 선주와 답이 다 똑같이 나왔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 줄까요? 좋아요. 뒤에 영민이가 선생님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림이 x축이 있으면 위로 블록한 함수니까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민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었네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판별식 G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K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음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발표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느 방법이든 틀린 방법은 없어요. 다 잘 풀어 주었죠. 동일한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 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도 좋고 그대로 그림을 상상해서 이렇게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형성평가로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